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고소했다는 또 소식이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적당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라.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 등. 그런데 이 부분이 손정인 변호사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당 유튜브가 김수현 씨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뿐만 아니라 사적인 편지나 메시지 그리고 대화 내역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김수현 씨가 소위 말하면 스토킹 방지법에 따른 그 의사에 반한 접근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사이버 레카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위 이제 해당 유튜브가 딱 특정인을 지목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한 사생활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도 스토킹 아니냐. 이걸 처벌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유튜버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고 하면서 그 미성년 시절에 이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가 주고받은 내용들을 지금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행위 자체가 나의 사생활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나에게 접근을 하거나 따라오거나 내 사생활을 캠으로 인해서 내 사생활의 평온이 지대하게 평온을 해쳤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가장 큰 지금 법적인 다툼은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인이 아니냐, 이 명예훼손 관련한 문제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신체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느냐, 원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따라붙으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게 스토킹 아니냐, 이런 법률적인 쟁점까지도 확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스토킹 처벌법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사실 스토킹이라는 그 용어나 이제 그런 범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이 되게 밀접한 법 감정에 비해서는 사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좀 그 혐의를 받고 계시지만 그 중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먼저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요건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킹 행위가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이 불안감을 이제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사회 통념상 그런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주요 그 쟁점이 될 걸로 좀 보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행위들 중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개인 정보가 사실 지금 동의를 당연히 안 받으셨겠죠. 동의 없이 그 제3자들한테 무분별하게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이제 이런 행위도 이제 스토킹 행위로 또 그 보고 있는 그 정의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집어서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면 이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도 또 내려올 수 있는 사실은 되게 또 무겁게 제정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라는 것이 물론 김수현 씨 측에서 제기한 겁니다만 아까 손 변호사님이 잠깐 사이버레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승현에서 이게 사이버레카가 뭔가요? 네, 여러 사건에서 많이 언급됐던 단어죠. 이 사이버레카라고 한다면요, 이 사이버레카 합성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은 레카차, 그러니까 견인차가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카에 빗대서 온라인이나 사이버상에서 어떤 관심과 조회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네, 뭐 일부 유튜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한테 뭐 이번과 같은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어떤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그 일부 유튜버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오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이 처음에 공개한 카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6년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검증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법적 공방에 실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는가 사실은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지는 사실 외부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딱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둘 사이에 서로 여자친구로 칭하거나 애인이라고 칭하는 대화나 메시지나 편지 같은 것들이 다수 제시된다고 한다면 금방 진실과 허위 사실은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단정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은 있습니다. 한 두 가지의 사진을 공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2018년에 이제 김수현 씨의 아파트에서 김세론 씨가 음식을 해주고 같이 저녁 늦게 식사를 하거나 또 이제 뒤늦게 김수현 씨가 노래방 기계를 통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장면이 공개됐었는데 이전과 관련해서는 김수현 씨가 2018년이 맞고 다만 그 당시에 가족들도 같이 있었고 김세론 씨가 휴가를 내서 방문했을 뿐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이제 스키장에서 단둘이 찍어 보이는 사진인데 이 사진과 관련해서도 이게 2020년도에 찍었는데 2020년도는 김세론 씨가 소속사에 들어온 전속 계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소속사 직원들 모두 단체로 간 스키장이어서 이 사진은 연인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김수현 씨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라면 뭔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락도 많이 하고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사진을 찍고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데 그게 실제 사귀는 연인 관계였는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120억 소송도 제기가 됐고 형사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제 치열한 어떤 법적인 공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튜버 측에서는 김세론 씨 휴대전화 5대, 노트북 4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곧 이 부분과 관련한 진실은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사진과 대화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는가. 제가 볼 땐 미성년 시절에 서로 뭐 정말 누가 봐도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호칭들이 나온다거나 그런 관계들이 나온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한 바는 없다.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를 했다라는 게 김수현 씨 측 입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하고 반박하고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조 변호사님 글쎄요. 여론은 조금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법조인들께서도 이제 그 리뷰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방송을 이제 하시는 거를 또 다 지켜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미증유에 굉장한 그 전 국민적인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일거수일투족이 좀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론과 관련해서는 크게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 또 다른 변호사님들도 지적하시는 게 이제 첫째는 좀 진술의 일관성이 지금 김수현 배우 측에서 좀 그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좀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교제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교제한 사실은 또 번복을 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간 사실이 없다 했다가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이제 집에 간 부분이 뭐 지인으로서 그렇게 놀러 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계속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추후에 이제 좀 법원에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반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 감정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대응을 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좀 그 여론의 법 감정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러 반응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또 디테일한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이제 스타라고 직접 언급을 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질의를 받지 않으신 그런 부분 또 결정적으로 뭐 120억 손해배상 청구를 또 역으로 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의 여론을 좀 자극한 그런 부분이 예.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 이런 걸로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이게 뭐 같은 예능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뭐 불똥에 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수현 씨가 최근까지 그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그 MBC 예능 굿보이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여기에서 그 김수현 씨가 1988년생인데 그 동갑내기 배우들하고 함께 팔팔즈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지드래곤, 김수현 씨 또 그리고 임시완 씨, 광희 씨, 이수혁 씨 등 뭐 이런 뭐 배우와 그리고 뭐 가수들과 친분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예능에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정혜인 씨의 SNS 계정에는요, 이 팬들이 김수현을 언팔해달라, 그러니까 팔로우를 끊어달라는 그런 댓글까지 남기고 있고요. 예. 뭐 다만 정혜인 씨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다만 그 임시완 씨 같은 경우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팔로잉 목록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